네, 이번 시간에 전류에 의한 자기작용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합니다. 자, 자기장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기력이 작용하는 공간을 우리는 자기장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방향은 나침반 자침에 N극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우리는 정하도록 약속을 합니다. 자, 자기력이 작용하는 공간을 자기장이라고 하고 방향은 자침의 N극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정한다. 그리고 자기력이 작용하는 공간을 자침의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을 연속적으로 이은 선을 자기력선이라고 하고요. 자, 여기서 자기력선에 대해서 더 확인해 보면 자기장을 시각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도입한 개념입니다. 자, 여기서 자석을 갖고 확인해 보면 자기력선이란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간다. 두 번째, 자기력선이라는 것은 도중에 끊기거나 분리되지 않고 교차하지도 않고 피해 곡선을 이룹니다. 세 번째, 자기력선의 간격이 좁을수록 자기장이 세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자기력선의 한 점에서 그은 접선 방향이 그 점에서 자기장의 방향이다 라는 것을 꼭 여러분들은 익혀두셔야 합니다. 여기서 보았듯이 N극에서 나갑니다. 그리고 S극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러므로 자기장은 항상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가지만 자석의 내부에서 살펴보시면 항상 S에서 N극으로 자기장이 향하게 됩니다. 이것을 꼭 주의해서 익혀두셔야 해요. 자, 그러면 직전류에 의한 자기장을 배우는데 여기서 자기장이 생기는 이유가 무엇이니?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전류가 흐르게 되면 자기장이 만들어진다. 그런 인과관계를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직선 전류에 의한 자기장은요, 먼저 직선 도선 중심으로 동심원 모양으로 형성이 됩니다. 이때 자기장의 방향을 우리가 확인을 할 땐 오른손 엄지 손가락을 전류 방향으로 향하게 하고요. 이렇게 전류 방향 따라서 그렇게 되었을 때 내 손가락이 도선을 감아주는 방향인데 이 방향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라고 하면 자, 엄지가 위 방향을 향하면 우리가 내 손가락은 반시계 방향이다. 그 다음에 엄지가 아래를 향하게 되면 내 손가락은 어디를 향합니까? 시계 방향입니다. 이 방향에 대해서는 아주 자주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방향성을 확인을 하는데요. 자, 이것을 줄여서 위반하게 되면 시 이렇게 써도 되겠죠. 따라서 위반아시 꼭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러한 규칙을 앙페르 법칙 또는 오른손 나사 법칙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자, 도선 주위로 중심으로 동심원 모양으로 이렇게 자기장이 형성이 되는데 도선 중심으로부터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자기장 세기는 약해집니다. 그리고 전류가 세어지면 이때 나타나는 자기장의 세기도 세지죠. 그러므로 자기장의 세기는 거리에 반비례하고 전류의 세기에 비례한다는 어떤 관계식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공식 매우 중요하죠. 자, 그러면 여기서 확대경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두 직선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있는데
이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지 않으니까 몇 번 반복해서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돼요. 자, 먼저 전류 I1이 흐르는 도선부터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윗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니까 엄지 위, 그러면 자기장은 반시계 방향이다. 그럼 반시계면 도선을 기준으로 해서 왼쪽은 어떻게 되니? 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면 나오는 방향이 됩니다. 이렇게 나오는 방향. 그렇다면 도선을 중심으로 했을 때 오른쪽 방향으로는 어떤 방향이니 하면 네 손가락으로 이렇게 방향성을 확인해 보시면 들어가는 방향이 확인이 되실 거예요. 따라서 자, I1의 전류가 흐르는 이 도선을 중심으로 오른쪽으로는 들어가는 방향의 자기장이 만들어집니다. 그럼 같은 방법으로 I2라는 전류가 흐르는 이 도선을 중심으로 보면은 이때도 전류의 방향은 I1과 같죠. 그리고 엄지가 위면 자기장은 반시계죠. 따라서 이 도선을 중심으로 왼쪽으로는 어느 방향으로 자기장이 만들어지니? 라고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손가락을 향해서 이렇게 해보시면 나오는 방향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도선 중심으로 오른쪽은 반대로 들어가는 자기장이 만들어진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두 가지를 이 그림으로 표현을 한 것이고요. 자, A 지점을 살펴보면 자기장 크기는 같은데 방향이 반대인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방향이 반대이기 때문에 상쇄가 되므로 자기장의 세기는 0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자, 이번에는 B 지점을 확인해 볼게요. 이때는 자기장의 방향이 서로 같습니다. 그러므로 보강이 이루어지겠죠. 하지만 거리가 다 다르기 때문에 자기장 세기가 다를 거란 얘기죠. 자, 그러므로 I1이 흐르는 도선으로부터는 거리가 3R이 떨어진 곳입니다. 3R 떨어진 곳이라서 거리에 반비례하는 관계죠. 그러므로 3분의 1B가 만들어지겠고 I2가 흐르는 도선으로부터는 R만큼 떨어졌으니까 이때 자기장 세기는 B가 된다. 그리고 방향이 같기 때문에 더하면 3분의 4B가 된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C 지점은 자, I1이 흐르는 도선부터 R, 2R, 3R, 4R. 자, 거리가 4배니까 거리에 반비례해서 4분의 1B라는 자기장 세기가 형성이 되는 것이고 I2로부터는 거리가 R, 2R. 거리가 2배니까 2분의 1B라는 자기장 세기가 형성이 됩니다. 방향이 같다라고 하면 2를 더하면 되니까 이때 나타나는 자기장 세기는 4분의 3B다. 이렇게 해서 두 직선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합성 이거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자, 꼭 암기하라고 다시 나오고 있죠. 자, 따라서 위에서 위면 반, 아래면 C. 그래서 위반 하면 아, C 8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원형 전류에 의한 자기장 살펴봅니다. 자, 먼저 이 그림을 살펴보시면 자, 극히 일부분만 놓고 보면 직선 도선과 같기 때문에 직선 도선에 의한 자기장 형식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자, 그리고 이렇게 그래서 도선 주변에선 이런 형태의 자기장이 형성이 되는 걸 우리가 확인이 가능한데 자, 이 그림을 살펴봅니다. 자, 원형 도선은요, 우리가 전류의 방향을 엄지가 아닌 네 손가락으로 확인해 줍니다. 그러므로 대부분 이제 이렇게 하는데 그냥 합시다. 자,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직선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전류가 윗방향이니까 오호 위반이죠. 그러면 요
원형 도선 중심에서 나오는 방향이 설정됩니다. 자, 여기 있을 때도 잡아보면 나오는 방향, 여기서 전류가 흐를 때도 아래면 아시, 그래서 시계 방향, 그래서 나오는 방향, 이렇게 공통되는 어떤 방향성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어디에서? 원형 도선의 중심에서. 자, 그러므로 중심에서는 어떤 형태, 직선 형태의 자기장이 형성되는 걸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도선에 가까울 때는 어떤 형태, 원 모양이다. 자, 자기장의 방향은 직선 전류에 의한 자기장 방향을 찾을 때와 같다. 세기는요 라고 하면 일단은 도선이 만드는 원의 반지름에 반비례한다 라고 하면 됩니다. 자, 우리가 측정하는 것은 어디? 원형 도선의 중심에서 다룹니다. 항상. 그러므로 관계식은 직선 도선의 관계식과 같다고 보시면 돼요.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솔레노이드엔 자기장이다. 자, 솔레노이드란 그림은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이때 내부에서는 중심축에 평행한 균일한 자기장이 형성된다. 세기와 방향이 일정한 자기장이 형성되는데 여러 가지 의문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확인할 게 있어요. 자, 그러면 솔레노이드를 정면에서 바라봤을 때 이렇게 원형이 되겠죠. 그럼 요것을 우리가 단면적이라고 하겠죠. 그러면 여기에 따른 요 길이가 나오겠죠, 그죠? 자, 이때 단면적과 비교했을 때 길이가 상당히 길다. 즉 길이에 비해서 단면적의 값이 굉장히 작을 때를 가정해서 세우는 이론입니다. 이때 이러한 가정 조건을 충족했을 때 균일한 자기장이 나온다. 자, 이것이 일단은 첫 번째 성립 조건입니다. 자, 그리고 이럴 때 이때는 반지름과 무관합니다. 그러므로 솔레노이드는 반지름과 무관하다는 것 꼭 여러분들이 체크하셔야 합니다. 의문 갖지 마세요. 자, 그리고 외부에서는 막대 자석이 만드는 자기장과 비슷한 자기장이 형성된다. 자, 그러므로 여기서 포인트는 내부에서는 항상 균일한 자기장이 형성된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하십니다. 자, 이것은 원인, 즉 왜라고 질문하면 명확하게 대답하기는 힘들지만 균일한 자기장이 형성되는 게 확인이 되느냐? 이것은 수학적으로 확인이 됩니다. 이것은 고등학교 수학보다는 대학 물리에서 미적분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죠. 자, 자기장의 방향. 그러면 이때는 오른손 네 손가락을 전류 방향으로 감아주면 되는 거예요. 오른손 네 손가락을 전류 방향으로 감아주게 되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엄지 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을 우리는 자기장의 방향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반지름과는 무관하기 때문에 코일 내부, 솔레노이드 내부에서 만들어진 자기장 세기는 거리 개념이 들어가질 않습니다. 그러므로 자기장 세기는 감은 횟수와 전류의 세기에 의해서만 결정된다. 근데 특히 감은 횟수는 더 우리가 주의사항으로 확인할 게 있죠. 단위 길이당 코일의 감은 수로 우리가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같은 길이 1m에 100번 감는 경우와 200번 감는 경우에는 200번 감는 경우가 더 자기장이 세어지겠죠. 반면에 A 경우에 1m 길이에 200번을 감고요. B인 경우에 2m에 300번을 감았다고 가정하게 되면 총 감은 횟수는 B가 더 많지만 단위 길이당 계산을 해보면
A가 더 많이 담겨 있기 때문에 A에서 만들어진 자기장이 더 세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감은 횟수는 항상 단위 길이를 고려를 해줘야만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탐구 자료창은 여러분들이 직접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두 번째, 전류에 의한 자기장 이용을 한번 배워보도록 합니다. 전류에 의해서 만들어진 자기장을 뭐한다? 이용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 예로 첫 번째 전자석과 자기력을 배우게 됩니다. 자, 솔레노이드 내부에 철심을 넣게 된 것, 철심을 넣으면 이것을 우리가 전자석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전류가 흐르게 되면 내부에 자기장이 형성되고 그 내부에 철심을 넣으면 철심 또한 그 자기장에 의해서 자기화가 됩니다. 그러면 자기화란 것은요, 여기 나와 있죠. 물체가 자석의 성질을 띠는 것을 우리가 자기화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면 영구 자석과는 다르게 전류가 흐를 때만 자석이 된다. 이게 전자석의 특징이죠. 1번. 두 번째, 전류의 세기를 변화시키면 자기장의 세기를 조절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2번이 되겠죠. 이렇게. 자, 따라서 우리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을 이용해서 먼저 첫 번째 뭘 만들었다? 전자석을 만들었다. 그리고 전자석은 전류가 흐를 때만 자석이 되는 것이고, 두 번째, 전류 세기를 변화시키면 자기장 세기를 조절할 수 있다. 이것을 꼭 기억을 해 주시고, 이렇게 만든 전자석을 갖고 어디에 사용합니까? 라고 하면 MRI 장치, 병원 가면 있어요. 두 번째, 자기부상 열차. 세 번째, 전자석 기준기. 네 번째, 토로이드가 있는데 이 토로이드는 그다지 이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전자석을 이용하는 경우에 가장 대표적인 세 가지는 꼭 암기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자기력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합니다. 자, 자기장 외부에 자기장이 있고요. 그 자기장 속에 도선이 있는데 만약에 도선에 전류가 흐르게 된다라고 하면 이 도선이 힘을 받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자기력이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이때 전류 방향과 자기장 방향은 각각 수직을 이루어요. 그리고 힘도 수직을 이룹니다. 따라서 자기력의 크기는 자기장이 셀수록, 그 다음에 전류가 셀수록, 그 다음에 도선의 길이가 길면 길수록 거기에 대응하는 힘도 커지기 때문에 길이에도 비례합니다. 자, 그러면 이 그림을 통해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자, N과 S극 외부 자기장이 있고 항상 자기장의 방향은 N극에서 S극으로 향한다. 이렇게. 그 다음에 전류가 이렇게 흐릅니다. 이렇게 되면 이 방향성에 의해서 우리가 오른손을 갖고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전류의 방향은 항상 엄지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자기장의 방향은 내 손가락으로 이렇게 가리키게 되면 이 방향에 맞춰서 내가 오른손을 이렇게 방향성을 조절해 보면 손바닥이 향하는 방향이 바로 힘의 방향이 된다는 거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필수적으로 암기하셔야 해요. 자, 그러면 자기장 속에 놓인 도선에 전류가 흐를 때 외부 자기장 존재하는 거죠. 외부 자기장. 이것에 의해서 도선이 움직이는 거죠. 어떨 때? 전류가 흐를 때. 이것이 바로 자기력인데 그걸 이용하는 건 바로 전동기, 스피커,
자동차 연료 계기판 전류계다. 자, 그러므로 이것도 꼭 암기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전자석을 이용하는 경우와 자기력을 이용하는 경우는 꼭 여러분들이 구분할 줄 알아야 해요. 자, 그러면 다시 전류에 의한 자기장 이용의 가장 대표적인 예를 확인해 보자. 자기공명 영상장치입니다. 자기공명 영상장치는 무엇을 이용해서? 전자석을 이용해서. 그래서 이 전자석이 강한 자기장을 만들죠.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인체 내부를 영상화한다 라고 배웠습니다. 자, 자기 부상 열차도 마찬가지죠. 레일에는 뭐가? 영구자석이. 그럼 열차에는 뭐가 만들어져 있다? 전자석이. 그래서 영구자석과 전자석의 자기력에 의해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열차죠. 자, 자기 부상 열차도 무엇을 이용하는 거다? 전자석이다. 자, 이번엔 직류 전동기를 배웁니다. 직류 전동기는 전자석이 아니라 외부의 자기장 속에 도선이 있고 전류가 흐르죠. 그러므로 외부 자기장에 의한 자기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기력이다. 자, 스피커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외부 자기장이 형성되어 있고 외부 자기장 내에 도선의 전류가 흐릅니다. 도선의 전류가 흐르게 되면 자기력을 받죠. 따라서 이 자기력에 의해서 진동판이 움직입니다. 그러면 스피커도 자기력인 것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래요. 자, 참고로 토로이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솔레노이드를 어떻게 했다고요? 구부렸다고. 그래서 이런 그림이 나오는 것이죠. 자, 이것은 핵융합 발전 장치인 토카막에서 연료를 가두는데 이용된다 라고 우린 배웁니다. 이것 또한 뭐다? 전자석이다. 배웠습니다. 자, 개념 확인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력이 작용하는 공간이라고 하면 이것은 자기장이다라고 배웠고요. 그리고 방향은 항상 자침의 무슨 극, N극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우리가 정했습니다. 자, 자기력선이란 것은요, 자침의 무슨 극, 항상 N극이죠. 가리키는 방향을 연속적으로 이은 선이다. 그리고 항상 패곡선을 이룬다. 그리고 자기력선의 한 점에서 그은, 한 점에서 그은 무슨 방향? 접선 방향이. 그 점에서 자기장 방향이다 라는 거 배웠습니다. 자, 직선 전류에 의한 자기장은요, 엄지손가락인데 어느 손 엄지손가락? 항상 오른손이다. 오른손이 없다? 그건 좀 심하고요. 항상 왼손이 아닌 오른손이라고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나머지 네 손가락이 도선을 감아집니다. 그리고 자기장의 세기는 전류의 세기에 비례하겠죠. 전류에서 만들어지는 거니까. 그리고 도선으로부터의 무슨 거리? 수직거리인 것은 꼭 명심하고 거리에는 반비례한다. 배웠습니다. 자, 원형 전류에 의한 자기장 들어가 볼게요. 원의 중심에서 자기장의 세기는 전류의 세기에 어떻다? 비례한다. 그 다음에 원의 반지름에 대해서는 거리가 멀면 약해지니까 항상 반비례한다. 자, 이번엔 솔레노이드 들어가 봅니다. 내부에서는 항상 균일한 자기장이 형성된다. 내부에서 자기장의 세기는 전류의 세기에 어떻다? 비례한다. 그리고 단위 길이당 코일의 가문수에 대해서도 어떻다? 비례한다를 배웠습니다. 자, 그 다음 솔레노이드 내부에 철심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전류가 흐를 때 자석이 된대요. 이런 것을 우리는 뭐라고 배웠죠? 전자석이다 라고 배웠죠. 자, 전류가 자기장 속에서 받는 힘, 이것을 뭐라고 했죠? 자기력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기 에너지를 이 에너지로 전환시키는 가장 대표적인 장치가 뭡니까? 전동기다. 그럼 전기 에너지를 뭐로 바꾸느냐? 운동 에너지로 바꾸는 거다. 움직이게 하는 거니까. 이렇게 우리가 배워봤고요. 자, 그림은 자석 주위에 자기력선을 이용해서 나타낸 것이다. 자, 자기장의 세기를 등호나 부등호로 비교하십시오라고 나왔는데, 자, 자기력선의 간격이 좁을수록, 즉 자기력선의 간격이 좁을수록 세집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외부에서는 조금 간격이 점점 이렇게 벌어지겠죠, 그죠? 따라서 첫 번째 A가 가장 셀 것이고, 그 다음이 B고, 그 다음이 C일 것이다. 자, 두 번째 B 지점에서 어느 한 지점에서는 항상 무슨 방향이다? 접선 방향이다. 따라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럼 내가 여기서 바로 이렇게 접선을 그으면 바로 여기가 자기장 방향이 되겠죠. 자, 두 번째 살펴봅니다. 전류가 윗방향으로 흐르죠. 그러면 이쪽이 엄지가 되겠죠. 엄지로 하게 되면 엄지가 얘를 위라고 가정하면 나머지 네 손가락은 어떻게 된다? 반시계가 된다. 자,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회전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요 위에서는 이쪽이 되겠고 아래쪽에선 이쪽 방향으로 가겠죠. 확인되셨나요? 자, 그러므로 첫 번째 윗방향에선 N극이 이쪽이니까 동쪽, 아래에서는 이쪽 방향 자기장이니까 서쪽, 이렇게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게 만약에 조금 헷갈린다, 그러면 반복해서 여러분들이 연습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직선 도선으로부터 수직거리 R만큼 떨어진 지점에서 자기장 세기가 B다. 자, 이것에서 이제 수직거리를 2분의 1 R만큼 떨어진 곳으로 변경을 시키네요. 자, 그러면 직선 도선에 의해서 만드는 자기장 세기는 거리에 반비례하고 전류의 세기에 비례한다는 것을 배웠기 때문에 거리가 2분의 1만큼 떨어졌기 때문에 이때 자기장 세기는 2배가 되는 2B가 되겠지요. 자, 그 다음은 원형 도선이 지금 하나, 두 개가 지금 만들어져 있군요. 자, 그리고 전류의 세기를 확인하면 또 서로 같습니다. 또한 전류의 방향을 살펴보니까 이쪽은 시계, 이쪽은 반시계, 방향이 다르군요. 자, 전류의 세기가 같은 조건이고 원형 도선의 내 중심에서 만들어진 자기장을 확인하는 거니까 1번이 2번보다 센 자기장을 만들겠죠. 자, 그리고 방향을 확인할까요? 자, 이쪽은 어느 방향? 시계 방향이라고 했습니다. 그쵸? 시계 방향이면 아래죠? 왜? 위반 아씨. 자, 그러면 2번은요 반시계죠? 그래서 얘는 위죠. 자, 그런데 아랫방향과 윗방향인데 세기는 1번이 더 크다. 그러므로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5번은 솔레노이드구나 라는 걸 할 수 있겠고, 자, 그럼 한번 확인해 볼까요? 전류가 여기에서 시작되군요. 그렇다면 도선이 감는 경우로 확인하면 아래에서 위 방향으로 감기죠. 그러면 오른손은 이 아래에서 시작되면 오른손 손바닥으로 확인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른손 손바닥으로 감아주면 엄지가 어디를 향하죠? 오른쪽을 향하게 되겠죠. 따라서 이쪽이 N극, 이쪽이 S극을 이렇게 만들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자기력선을 그려보면 항상 N극에서 출발해서 S극으로 들어가고요. 그 솔노이드 내부에서는 이렇게 이어지게 됩니다. 저 아랫 방향에서도 마찬가지로 N극에서 출발해서 S극으로 들어가고 또한 이렇게 S에서 N으로 가겠죠. 이런 방향성을 갖는다. 자, 그러므로 A, B, C 점에 나치판을 놓으면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은요 라고 하면 A는 동쪽, 그리고 B는 동쪽이네요. 미안해요. 방향성 내 잘못 적었네요. A는 서쪽, B는 동쪽. 그렇다면 C는요, 바깥에 있는 자기장의 방향은 항상 서로 같습니다. 그래서 서쪽이 되는 거예요. 자기장 속에 놓인 도성의 흐르는 전류가 받는 힘. 자, 자기장, 도성의 흐르는 전류 받는 힘. 이것은 뭐다? 자기력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므로 자기력에 해당되는 예를 우리가 꼭 익혀 둡시다 라고 했죠. 전류계, 그 다음은 전동기, 그 다음은 스피커, 이렇게 세 개가 되겠고, 마이크, 액체, 자석, 전자, 기타는 다음 과정에서 배우는 내용입니다. 대표자료 분석 들어가 보도록 합니다. 자, 확인해 볼 것, 전류의 세기가 서로 같고 방향도 같다라고 나와 있군요. 거리가 지시되어 있고, 자, 그럼 P에서 A에 의한 자기장 방향은요 라고 했죠. 자, 엄지가 위니까 위반이죠. 그래서 위반, 그리고 엄지를 요 그림에다 맞춰서 방향을 해보면 P에서는 어떻게 된다? 나온다. 그러면 반대로 직선도선 중심에서 오른쪽으로 가면 들어가는 방향이 만들어집니다. 이게 A가 되겠죠. 자, B도 동시에 같이 함께 해보도록 합니다. B도 방향이 같고, 그러면 도선 중심으로 왼쪽은 나오는 방향이다 되는 것이고, 자, 오른쪽은 들어가는 방향이다. 이렇게 설정하면 되죠. 자, P에서 A에 의해 자기장 방향은 종이면의 수직으로 나오는 방향이다. 맞다. A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는 R에서가 Q에서보다 세다. 자, R과 Q를 비교하면 도선부터 거리가 Q는 R, R 지점은 도선부터 거리가 3R. 오호, 그럼 거리가 R이 더 길군요. 그러면 거리와는 반비례 관계니까 R에서가 Q에서보다 세지 않죠? 자, 세 번째, Q에서 합상 자기장 세기는 Q점을 보시면, 자, 도선 A로부터 만들어진 자기장 세기와 도선 B로부터 만들어진 자기장 세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니까 이것을 합하면 상쇄되어서 0이다. 맞네요. 자, 두 번째, P에서 A에 의한 자기장 세기를 B라고 하자. 그럼 R에서 합성 자기장의 세기를 구하세요 라는 얘기군요. 그럼 P점에서 A에 의한 자기장 세기를 뭐라고? B라고 하자. 그러면 Q 지점은 A에 의한 자기장 세기가 얼마가 되는지 알 수 있죠? 마이너스 B다라고 해야 됩니다. 마이너스를 쓰나요? 네, 방향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자, 그러면 R 지점은 거리가 몇 배? 3배죠. 그러므로 마이너스 3분의 B다라고 써보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도선 B로부터는요,
R 지점까지 확인해 볼까요? 전류색이 같으니까, 그리고 거리가 R입니다. 그러면 이때 자기장 세기는 마이너스 B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서로 방향이 같고 자기장 세기 더하면 되니까 세기는요 라고 하면 3분의 4B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자, PQR에서 합성 자기장 세기를 등호나 부등호로 비교하십시오. 그렇다면 여기서 확인을 해볼까요? 그럼 이것도 마저 해볼게요. 그럼 얘도 뭐가 될까요? 나오는 방향이니까 B 이쪽은요. 거리가 3배니까 3분의 1B. 자, 확인해 봅니다. P점은 3분의 4B, Q점은 0, R점은 마이너스 3분의 4B. 자, 세기는 방향을 고려하지 않고 표현하는 거니까 결과론적으로 P와 R은 같죠. 하지만 Q보다는 큽니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자, R에서 합성 자기장의 방향은 종이면에서 수직으로 나오는 방향이다. 자, 확인해 볼까요? R점은 서로 들어가는 방향이죠. 그래서 틀렸군요. P와 R에서 합성 자기장의 방향은 확인해 볼게요. P점은 나오는 방향, R점은 들어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확인이 가능하군요. 따라서 같지 않죠. P와 R에서 합성 자기장 세기는 아까도 확인해 보았듯이 같다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자, 원형 전류에 의한 자기장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가에서 지금 원형 도선의 중심에서 만들어진 자기장 세기가 B다라고 지금 제시를 했어요. 자, 그러면 가의 O에서 자기장의 방향을 쓰세요라고 하면, 자, 이 원형 도선에서 전류의 방향을 확인해 보면 어떤 방향? 반시계죠. 확인되셨나요? 자, 반시면 우리 뭐라고 했죠? 위라고 했죠. 그쵸? 따라서 지금 5점에서는 얘가 지면에서 얘를 지면이라고 표현을 하면 이렇게 위로 올라오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합니까? 라고 하면 나오는 방향이다. 이렇게 써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나에서 O에서 B에 의한 자기장 세기를 쓰세요 라고 묻는데, 자, 전류의 세기를 확인해 볼게요. I입니다. B는 반지름이 2분의 1로 줄어들었네요. 그렇죠? 자, 이 경우에 반지름이 2A인 경우에 그리고 전류 세기가 I인 경우라면 이때 중심에서는 B라는 자기장 세기가 만들어진다고 하면 전류는 그대로고 반지름이 2분의 1로 줄어들었다. 그렇다면 자기장 세기는 2배가 되겠죠. 그러므로 2B다. 그러면 나의 O에서 합성 자기장의 세기를 쓰세요 라고 했겠죠. 그럼 비교해 보면 A의 전류 방향과 B의 전류 방향이 서로 어때요? 반대니까 자기장의 방향도 반대가 되겠죠. 따라서 이쪽의 자기장 세기 2B와 A에 의해서 만들어진 자기장 B가 서로 방향이 반대로 합성하면 B가 나오겠죠. 자, 들어갑니다. 가에서 A 내부에는 균일한 자기장이 형성된다. 자, 내부에서 균일한 자기장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디에서? 솔레노이드에서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틀린 내용이 되겠고, 자, 나의 O에서 합성 자기장 방향은 종이면에서 수직으로 나오는 방향이다 라고 배웠죠. 나오는 방향이다라고 했는데 확인해 볼게요. 자, 가에서 어느 방향이었다? 나오는 방향. 그러면 얘는 전류의 방향이 반대니까 얘는 뭐죠? 들어가는 방향. 그리고 누가 더 세다고? B가 더 세다고 했죠. 그래서 합성하면
B에 의한 자기장이 남게 됩니다. 그러므로 나오는 방향이 아니고 들어가는 방향이다. 자, 나에서 B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만 반대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A에서 만들어진 자기장은 B고 B에서 만들어진 자기장 세기는 2B다. 그런데 전류의 방향이 서로 같다라면 합성했을 때 2B가 아니라 3B가 되겠죠. 자, 이번엔 A에 흐른 전류의 세기를 2배로 증가시키게 된다라고 하면 자, 얘가 2B가 되겠죠. 그러므로 자기장 세기는 0이 된다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엔 솔레노이드의 자기장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솔레노이드 내부의 자기장을 알아보기 위해서 이렇게 실험 장치를 놓았네요. 자, 가의 솔레노이드 내부에서 솔레노이드에 흐르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을 쓰세요. 어디에서? 솔레노이드 내부에서 라고 나왔죠. 자, 그러면 얘가 플러스니까 얘가 플러스, 얘가 마이너스가 되겠고, 전류는 항상 플러스에서 시작을 하니까 요 솔레노이드를 확인해 보면 아래에서 밑에서 위로 감았죠. 손바닥이 되겠군요. 따라서 엄지는 오른쪽을 향하겠죠. 그러므로 오른쪽이 N극, 그 다음에 동쪽이 N극, 서쪽이 S극. 자, 내부라고 했으니까 내부는 항상 S에서 N으로 갑니다. 그러므로 방향성을 확인하면 동쪽이 되겠죠. 자, 나에서 나침반 자침의 N극이 북동쪽을 가리키는 까닭을 간단히 쓰십시오. 자, 그러면 지구에 의한 자기장과 전류에 의한 자기장 두 가지에 의한 자기장의 합성에 의해서죠. 자기장이 두 가지가 있으니까 북쪽 방향에 의한 자기장과 동쪽 방향의 자기장, 이 두 자기장이 합성했을 때 결과론적으로 북동쪽을 가리키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전원장치 단자에 연결된 도선을 서로 바꾼다라고 하면 전류 방향이 반대가 되겠죠. 그럼 전류 방향이 반대가 되니까 전류 방향에 의해서 자기장 방향도 반대가 됩니다. 그러므로 이번에는 북동쪽이 아니라 북서쪽이 되겠죠. 자, 솔레노이드에 전류가 흐르지 않으면 자기장 만들어지지 않겠죠. 그럼 지구에 의한 자기장만 존재하니까 자침은 북쪽을 가리키겠죠. 자, 두 번째, 저항의 길이가 짧을수록 이라고 나오는데, 저항의 길이가 짧다는 것은 저항이 작아진다는 얘기죠. 다시 한번 확인할까요? 자, 저항의 크기는 길이에 비례하고 도선의 굵기에 해당되는 단면적에 반비례한다. 그 다음에 비저항에 비례한다. 이런 관계를 갖고 있으니까, 자, 그러므로 저항이 작아지게 되면 전류는 세지겠죠. 자기장 세지니까 회전각이 커지는 건 당연하다. 자, 전원장치의 전압을 높이겠다. 그럼 전압이 증가합니다. 전압을 높이면 당연히 전류도 어떻게 될까요? 세지겠죠. 따라서 회전각 커진다가 되겠죠. 자, 가문수는 같고 길이가 더 긴, 자, 단위 길이당 가문수라고 우리가 배웠기 때문에 가문수는 같고 길이가 더 길다라는 것은 자기장 세기가 어떻게 된다?
약해진다. 그러니까 당연히 회전각이 더 커진다가 될 수 없겠죠. 자, 이번에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 이용 들어가 봅니다. 스피커네요. 자, 그림 가에서 화살표 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진동판은 A와 B 중에 어느 방향으로 움직입니까? 라고 나왔네요. 그럼 여기서 살펴보면 위에서 감는 거죠? 그쵸? 위에서 감으면 어때야 돼요? 손등으로 감아줘야죠. 그럼 엄지가 어디를 향할까요? 라고 물으면 왼쪽이죠. 자, 확인해 보았습니다. 얘가 N극이고요. 그럼 여기가 N극이 되네요. 따라서 같은 극이 되니까 어떻게 될까요? 밀려나겠죠. 그러므로 A 방향으로 움직이게 된다. 자, 스피커에서 일어나는 에너지 전환 과정은요. 전기 에너지죠. 이것을 이용해서 움직이게 하니까 운동 에너지다. 자, 진동판에서 발생하는 소리의 크기는 코일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크게 움직입니다. 그러면 전기 에너지도 많이 공급되어야 되는 것이죠. 따라서 전류의 세기와 다시 전류의 세기가 증가할수록 소리의 크기도 증가한다. 이렇게 써주면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 코일에 흐르는 직류에 의해서 진동판이 진동한다고 나와 있는데 직류라는 것을 안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직류가 아니고요. 교류가 돼야 돼요. 이건 다음에 다시 또 배우게 됩니다. 자, 자석의 세기가 셀수록 큰 소리 발생한다. 자석의 세기가 세다. 자기력이란 것은 자기장의 세기와 전류 세기 그리고 도선의 길이에 의해서 결정되니까 당연히 더 큰 힘을 받겠죠. 자, 코일을 많이 감을수록 진동판이 받는 힘이 더 커진다. 맞습니다. 자, 코일을 많이 감으면 여기 자석이 있고요. 자, 여기에서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만들어지는데 코일이잖아요. 많이 감으면 자기장도 어때요? 세지죠. 자석에 의한 자기장과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만나서 이렇게 힘을 받게 되는 과정이니까 커집니다. 자, 스피커는 전자기 유도 현상을 이용한 장치가 아니라 뭐였죠? 자기장의 이용입니다.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이용이죠. 더 구체적으로 하면 자기력 이용이죠. 따라서 틀립니다. 자, 전류에 의한 자기장 이용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가 뭐였죠? 전자석. 두 번째가 뭐다? 자기력. 요 구분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